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으며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늘과 내일 0.5에서 1m 높이의 파도가 예상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1호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혜택을 주겠다며 시민신문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야외공원. 지난 10월 10일 74세 할머니가 운동기구를 타다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보름 동안 입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설 관리를 맡은 울산시설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시설공단은 할머니 과실이라며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나선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위험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시설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원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설공단이 이 사건을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시정 공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신문고에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다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고 불수용 사례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공무원은 저는 앞으로 인사에 꼭 반영하겠다. 지난 9월 10일 출범한 시민신문고에 210건이 넘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반 행정과 교통건설, 건축주택과 사회복지 등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행정의 어떤 다양성, 전문성에 맞춰서 우리 시민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7기 울산시가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가 대거 포함돼 있어 50개 학교에서 급식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조리원들로 북적여야 할 급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조리원 7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급식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미리 도시락을 사온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측이 마련한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김밥을 사주시니까 감사하고. 이번 파업으로 울산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20%인 5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4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미리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와 가정통신문을 보내 파업에 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큰 혼란은 없었고. 학교 밖으로 나온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집회를 갖고 고용 안정과 노동 강도 완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 산재 사고와 너무 위험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합니다. 노조원 2,2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1일까지 파업을 이어간 뒤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추가 파업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전국 택시 운행 중단에 대비해 버스 증차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출근 시간대에 기업체가 밀집한 동구와 북구, 학교와 관공서 등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개 노선에 버스를 한 대씩 증차시켜 벤차 간격을 줄였습니다. 또 KTX 울산역에서 오늘 자정까지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를 내일 새벽 12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이 울산 캠퍼스 건립을 위해 울산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킹스 칼리지 스쿨은 세계적 권위의 영국 교육 그룹으로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세계 10여 개 학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스쿨은 울산 지역의 학교와 기숙사, 체육관, 농구장, 수영장 등의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BRT, 즉 광역 간선 급행버스 건설 사업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려 울산시가 2년 전 정부에 건의했다가 무산된 울산-부산 간 광역 BRT 건설 사업 등을 재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국도 7호선에 전용 차로를 설치해 부산 내성교차로와 울산 무거 로터리를 연결하는 BRT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일대에서 통일 신라시대 누각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시굴 조사에서 통일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존재한 건축시설 일부와 신라 기와 토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사용되는 연화문 수막새와 건축시설 흔적이 나오면서 통일 신라시대 무렵부터 이곳의 암각화와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누각을 세워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에 굴뚝 없는 공장이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민이 여기에 심리상담업체를 열기 위해 2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었습니다. 민원 24시 조창래 기자입니다. 2년 전 권모 씨는 세영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과 기숙사 1개씩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심리상담센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분양업체는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말했고 권 씨는 이 말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유도를 할 때는 심리상담센터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심리상담센터는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권 씨가 분양받은 호실이 공장 용도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는 입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공장 형태는 아니거든요. 공장으로는 허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중구청도 심리상담센터가 연구 개발을 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개인 상담만 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건설업체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일 경우 계약 해지를 해주고 있지만 권 씨와의 계약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안 맞는 거를 계약 해지를 해주거든요. 이거 안 맞게 했다. 안 맞게 해가 팔 수도 없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앞세워 울산 지역 뿌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가능 업종을 두고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 지역 이슈 10가지를 연속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역량 부족으로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위상이 추락한 울산시의회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상임위 배정 문제로 첫 공식 활동을 정회로 시작한 울산시의회. 부의장들은 방 배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초반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갈등을 빚더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충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송철월 시장의 1호 조례안인 시민신문고위원회부터 울산시의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3명에게 폭언을 하면서 울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과를 요구했고 의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갑질에 대한 논란까지도 본회의 때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유감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뒤늦게 해외 연수와 인사청문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2명 가운데 20명이 초선으로 우려와 함께 시작된 울산시의회. 전략이 부족했고 높아진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숙한 의정 활동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울산시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내년에는 접할 수 있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울산 지역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관 기준 지난달 울산 수출이 11.4%나 증가하며 5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브리핑 유희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0월 울산 지역의 가계대출 증감률은 0.9%로 한 달 전 1.5%보다 낮아졌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나 줄어들며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울산 지역 금융권의 총 수신 규모는 1,243억 원 증가한 41조 2천억 원, 총 여신 규모는 932억 원 증가한 4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세관이 발표한 통관기준 11월 울산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4.4% 늘어난 6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류가 21.2% 증가한 2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신형 SUV의 수출 호조가 이어져 지난해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또 선박은 고가의 해양 플랜트 수출로 지난해보다 58.4%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2014년 10월 이후 5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막혀있던 공공선 발주 입찰 제한이 풀리자마자 잇따라 군함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3일 방위사업청과 6천여억 원 규모의 2,800톤급 호위함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555억 원의 장보고함 창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0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 건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0여 척의 함정을 인도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그제 강릉의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는 보일러 가스 배관이 잘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남의 펜션 안전 점검 실태는 어떤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1차 감식 결과 보일러 배관 연결 불량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은 안전 점검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당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설치만 확인할 뿐 가스 보일러 점검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지역의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업소 3,470곳 모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만 설치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야영시설에 경보기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펜션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션사의 금지 신뢰성 보장 그런 문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1년의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도 소방 전문 인력이 아닌 농어촌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긴급회의를 열어 현행 기준과 별도로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 경보기도 저희가 좀 설치를 권장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는 민박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계획하고 있지만 뒷북 수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청회입니다. 지난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니 공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부산에서 임선은 기자입니다. 세금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시동조차 걸지 못한 해수 담수화 시설. 시설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가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꿔 말해 부산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또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부터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시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홍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제가 모르면 제가 그거 한 거겠지만 일단은 그 모르는 사람이 꽤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수막을 거는 등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지난 민선 6기 동안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에 개최된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석하기 어렵지. 평일에 이렇게 좀 중요한 공청회나 이런 게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사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민선 6기 동안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는 모두 33건. 이 가운데 퇴근 이후 시간에 개최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공청회가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절차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공청회는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울산 제1고등학교 62만 5천 원, 아르떼 어린이집 24만 9,580원, 울산고등학교 16만 8,210원, 성현 어린이집 원화일동 4만 5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금을 보내실 분들은 MBC 전용 계좌나 한 통화 3천 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8.1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오창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48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중공업노사가 어제까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연내 임단협 타결을 위해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오늘과 내일 상경 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휴 인력과 구조조정 등의 현안과 임금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울산고 관련자 1명에 대해 해당 법인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부패 유형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 상황은 지난 9월 울산고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동구 방어진 5,000개가 수협 직원들에게 건넨 수고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계원들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어촌계가 받은 보상금 중 일부가 수협 직원들에게 건네졌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과 해당 수협 측은 당시 보상 관련 업무가 너무 많아 수협 직원 일부가 어촌계의 업무를 도와줬고 어촌계 내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주군 남부권의 유일한 응급의료 기관인 온산보람병원이 내년 3월 폐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산 보람병원 측은 지난 2000년 개원 이후 171개 병동 규모로 운영해왔지만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최근 광역시 군지역 병원이 취약지 병원으로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마저 중단돼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주 남부권 이장단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오늘 울주군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미세먼지가 나쁨에서 아주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현재는 6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지만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수시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8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상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부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남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이 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6도, 부산은 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2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지만 내일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 핸델의 메시아가 12월 20일 목요일 중구 문화의 전당 하몰홀에서 열립니다. 울산 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교육센터에서 제4기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12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봉사자를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자를 12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 서남 챔버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을 1월 4일까지 접수합니다. 동구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무료 상담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울산 지부에서 무료 한글교실 학생을 접수합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아리 주민모임 등 작은 도서관 무료 대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무료로 운영합니다.